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업비트입니다. 진리카가 엄청나게 가네요. 메타버스 플랫폼에 참여를 한 것 뿐인데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카 혹시 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으시겠어요. 근데 오늘 또 41%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드디어 6만원을 넘어섰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잘 가고 있네요. 너무 안 간 코인이니까. 그리고 빗체인이 오늘 또 14% 상승, 드디어 100원을 뚫었네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여력이 많아요. 거의 117원까지는 충분히 또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241선을 터치를 하고, 요게 지금 241선이니까 241선을 터치를 하고 약간 약조정을 했다가 360원 선까지 터치를 할 것 같아요. 거의 13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비체인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 리플은 그 자리 그대로 호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렇게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영상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리플은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 상승폭이 좀 큰 상승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추매를 하시든 아니면 관망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1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고, 7일선을 그대로 버티면서 유지를 하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벼운 7일선이 안 무너진다는 건 그만큼 요만큼의 또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호재가 떴죠. 하나, 오픈시 NFT 마켓에서 솔라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스비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오픈시에서 수수료가 저렴한 솔라나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솔라나도 쏠 것 같아요. 솔라나가 쏠려나? 죄송합니다. 네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네오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네오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커요. 거의 43,000원까지는 한 방에 갈 수도 있습니다. 퀀텀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도지 아직도 탱글탱글 살아 있습니다. 도지, 혹시 단타를 치시는 분 계시면 저는 아직도 솔라나와 도지코인 그리고 네오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에이다를 던지고 솔라나를 다시 탔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이 호재에 즉각 반응을 했는데, 요새 보면은 굉장히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탈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는데도 그 전에는 선반영이라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뉴스가 보도가 되고 조금 있다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미끼를 던지는 건지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그냥 그 돈이 그 돈으로 리플 던져서 진리카 사고, 진리카 던져서 뭐 솔라나 사고, 그냥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익을 취한 잉여분으로 다시 다른 코인들을 매수를 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이건 지금 세력들 사이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번 주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리플이 상승을 할 것 같다, 떡상 한번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지만 잡코인들, 시총이 낮은 코인들을 올리고 있어요, 세력들이. 결국 세력들이 시총이 낮은 코인들을 들어가서 상승을 시키고 거기에서 수익을 버는 자금들을 가지고 결국 시총이 높은 애를 펌핑을 시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도지라든가 리플이라든가 그리고 네오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솔라나도 마찬가지고. 진리카 같은 경우도 호재에 비해서 너무 많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더 갈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항상 시장의 상황은 소시민들의 생각들과 반대로 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도 진리카가 상승을 한다는 건
일반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금액까지 올라가는 건 누가 펌핑을 했냐? 결국 고래들이 펌핑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왔다면 이거는 벌써 세력들이 먹튀를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카를 갖고 있다가 130원, 120원 언저리에서 던졌다는 건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승 패턴은 결국 이거는 고래들이 끌어올리는 패턴입니다. 소비자를 현혹하죠. 개미 투자자들이 들어와라 현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의 돈이 유입이 되면 그냥 던져버리죠. 비트코인은 지금 시점에서는 0.15% 정도 하락을 했고 이오스도 아직 덜 갔고 파워레저는 많이 갔고 체인링크 아직 안 갔습니다. 체인링크는 정말 상승 여력이 많아요. 이만큼 많이 갈 수 있어요. 3만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카닷도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폴카닷도 요만큼 이게 거의 회전식으로 펌핑을 시키기 때문에 아직 안 간 코인을 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뭔가를 매수하신다면 넴도 안 갔어요. 넴도 지금 요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력이. 오브스가 좀 상승 여력이 커요. 이렇게 241선과 361선이 같이 붙어 있는 코인들. 이런 게 한 방에 뚫어버리면 가버리더라고요. 충분히 오브스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좋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상승 여력이 충분해요. 괜히 지금은 많이 오른 코인들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잘 보시다가 아직 안 간 코인들 찾아서 본인 추매를 건다던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20%, 30%, 15%이 정도 먹고 빠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트토렌트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렇게 많이 공간이 있어요. 충분히 거의 지금 가격에 1.8배, 7배 정도 0.0045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비트토렌트는 참 돈 먹기 쉬운 코인이에요. 상승을 하게 되면 끝자리 언저리에서 과감하게 다 던지시고 있으면 한 2, 3일 정도 있으면 다시 그 자리로 옵니다. 참 재밌는 코인이에요. 근데 지금같이 상승장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던졌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를 다시 탔고요. 자, 업비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기사 때문에 좀 해외 채널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도 그렇고 크리스 라센, 리플의 공동 창업자죠. 돈이 또 굉장히 많은 놈입니다. 한때 세계 5위 안에 들었던 부호죠. 크리스 라센이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을 씹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약간 오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브래드 갈량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크리스 라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드 변경을 해라. 그런데 이 코드 변경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임 다운로드 받는 일 같이 쉬운 일이면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꿨겠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이더리움도 지금 한다 해가지고 몇 년이 걸렸잖아요.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고 또 다른 기사에서 이 크리스 라센이 이더리움을 환영을 한다.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으로 바꾼 건 정말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또 입을 털었고 이렇게까지 XRP를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벤 때리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해외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에게 눈총을 살 필요가 없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환경 문제 XRP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센이 이제 그린피스 그리고 다른 기후단체와 함께 비트코인을 보다 환경 친화적인 합의 모델로 변경하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과연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비트코인 채굴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잭 도로시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합의 모델로 이동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 코드를 만들고 기여하는 핵심 채굴자, 거래소 및 핵심 개발자 30명 정도만 작업 증명 채굴을 재발명하거나 저에너지 프로토콜로 전환하는 데 동의한다면 비트코인은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을 멈출 것이다. 그리고 그린피스는 2014년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 동안 비트코인 기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비트코인 기부 수락을 중단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앨런 머스크도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을 했죠. 환경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해외 채널의 크리에이터나 차티스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XRP와 비트코인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지 않은가? 크리스 라센이 비트코인을 벤 때리면 XRP를 좀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모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크리스 라센이 정말 기후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을 벤 때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후 문제도 자극을 시켰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2020년도에 올렸던 이 크리스 라센의 생각,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중국이 아마 거의 60% 이상, 65%, 70% 이상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걸로 예상을 해요. 그거는 저만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크리스 라센도 그런 생각을 하고요. 미 정부도 아마 비슷한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 중국과 미국은 지금 굉장한 무역 전쟁 중이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라도 중국과 미국이 만나서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그들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통화가 생겨버렸어요. 비트코인이란 놈이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초기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채굴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금융 인프라가 너무나 커져버리고 거대해져 버렸어요. 그 중에 대장주가 비트코인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트 흡공이란 말이 나왔는데 중국이 만약에 이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어 버리면 어느 한 시점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체 다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2020년 크리스 라센이 분명히 이 데이터를 내놨어요. 크리스 라센, 리플, 중국이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단순한 시장 원리 맞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 기업의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던져버리면 그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분 증명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중국이 완벽하게 통제할 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맥락에서 미국을 아주 사랑하는 크리스 라센이 비트코인을 환경 문제, 기후 문제로 벤 때리려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전 기사를 가지고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겁니다. 저는 2020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이 크리스 라슨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비트코인은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될 팩트입니다. 굉장히 지금 탈중앙화를 외쳤던 비트코인이 중앙 집권화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드를 변경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크리스 라센,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 라센의 생각은 바로 중국의 비트코인 보유량,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결국 크리스 라센은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성 있게 돌아가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
왜 이런 생각들을 내보이겠습니까? 충분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그 코드를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